이제는 마케터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하든지 트렌드를 읽는 게 좀 필요한 시대잖아요. 이 트렌드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접목시키는 거예요. 당신 업이 아닌 타업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스파크 튀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승인 났어? 이런 맞아요. 소비자가 공을 던지니까 받은 거잖아.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거죠. 캐치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얹을 수 있는 콜라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하는데요. 식품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빨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식품업에서 레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재밌네요, 이런 게.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전담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밀리의 서재 오리지널스의 제작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일,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듣는 요즘 노하우 시간입니다. 요즘 트렌드를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가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또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음식을 골랐는지 같은 사소한 선택들을 살펴보는 건데요. 사실 이 먹는 문화가 우리의 가치관, 삶의 속도, 그리고 지금 시대의 트렌드를 가장 빨리 반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먹는 문화 속에서 지금 내 일과 나의 브랜드에 적용해 볼 만한 트렌드와 노하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로 사람들의 생활 변화를 관측하고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생활 변화 관측소의 박현영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현영입니다. 네, 소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생활 변화 관측소 유튜브도 너무 잘 보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 트렌드 노트도 매년 내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 책도 네. 너무 잘 보고 있어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트렌드를 좀 분석하고 관측하는 그런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생활변화 관측소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또 어떤 관점으로 트렌드를 분석하는 곳인지 약간 이런 거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저희는 트렌드 분석 자체가 업은 아니고요. 저희 업 자체는 데이터 분석을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컨설팅하는 업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사람들의 생활의 변화고 이게 트렌드인데? 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회사 내에 생활변화 관측소라는 일종의 사내벤처 같은 걸 네. 만들었어요. 생활변화 관측소 이름으로 책도 내고 콘텐츠도 발간하고 잡지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업으로 치면 15년 됐고요. 네. 책 내기 시작한 걸로 치면 10년 됐고 10년. 생활변화 관측소라는 이름 달고 냈어요 라고 하면 6년? 그 정도 됐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은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을 분석하는 일인데, 변화라는 것을 이제 네. 트렌드를 변화로 본 거예요. 그리고 관측한다는 것은 뭐냐면 선언하는 것과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트렌드를 분석한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 발표한 트렌드를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바텀업으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제 옛날에는 트렌드라는 것이 약간 신탁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신탁. 빨리 수입해 와서 주황색이야 이렇게 집어 던지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갖게 됐고 그 플랫폼을 보고 이야기하고 그걸 보고 또 스노우볼처럼 뭉게 커져서 이게 이제 하나의 현상으로 또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잖아요. 네. 우린 그걸 관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째 쓰고 계시는 이 트렌드 노트도 너무 공감이 되고 와닿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선언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근데 또 최근에 이제 좀 다른 트렌드서를 좀 내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앞에 놓여 있는데 네. 3분 트렌드 익힘책이라고 네, 귀여운 네. 디자인에 이거는 또 먹는 문화를 바탕으로 본 트렌드를 탐구한 책이더라고요. 맞아요. 오뚜기랑 또 맞아요. 협업을 네. 하셨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참여해야겠다 결정을 하셨을 때 어떤 지점이 좀 흥미로운데? 라고 좀 느끼셨어요. 네. 제가 원래도 클라이언트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회사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우리 책 쓰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 대형 마트에서 뭐가 팔리고 덜 팔리고 어디에 매장을 내고 안 내고 네. 이게 정말 대한민국 중산층의 역사다. 우리 내부 데이터 책 쓰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거 똑같은 기획을 밀리에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 오뚜기라는 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의 식문화를 보자.
그리고 한국의 식문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생활사와 같은 역사를 보자라는 얘기를 해서 아니 이것은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기획인데 이제 라는 것 때문에 저요 하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 시기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 책 쓰기 전부터도 제가 트렌드 강의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데이터를 단 하나만 봐야 한다면 저는 술 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술이라는 아이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음식 문화도 보고 페어링 문화도 보고 사회생활도 볼 수 있고 어떤 관계성도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트렌드를 캐치하지만 그중에서 제일 저변이 넓은 것. 그러니까 누구도 빼놓지 않는 것. 그리고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이제 럭셔리라 하더라도 가방은 100만 원이어도 먹는 거는 그래도 10만 원 선에서 나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빠짐없이 저변이 넓고 비교적 접근성이 좋고 빨리 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이 맞아요. 음식 사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생활 변화 트렌드를 보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죠.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도 식품회사가 많이 있고요. 또 식품회사가 데이터를 그만큼 또 소비자를 그만큼 많이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먹는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사실 나는 뭐 F&B 종사자는 아닌데 내가 뭐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식문화로 좀 트렌드를 본다는 게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네네. 저는 저희 클라이언트한테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 업이 아닌 타업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스파크 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을 늘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식품회사는 콜라보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응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빨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식품업에서 레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저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했을 때 소비자가 반응하는구나. 아, 저런 식으로 했을 때 소비자가 반응하는구나. 일단 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레슨은 소비자가 어떤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에 가장 좋은 창구예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품은 비교적 빨리 적용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배민이랑 같이 외식 트렌드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외식 트렌드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 사회 변화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왜 이래? 왜 이거 시켜 먹어? 여기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식품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식품을 통해서 우리 사회 변화를 본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반응이라는 측면, 소비자에 응대하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식품을 통해 배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3분 트렌드 익힘책 이거를 좀 살펴봤는데 다른 업계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이런 트렌드들이 되게 많이 사례로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F&B 업계에서 제가 좀 잘한다고 항상 느끼는 게 좀 콜라보? 네, 이런 게 항상 뜨잖아요. 뭔가 SNS에서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어디 콜라보해서 뭐 했다더라 이러면 나도 먹어볼래 막 이런 게 진짜 많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또 뜨는 이런 콜라보 트렌드가 어떤 게 있는지랑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식으로 콜라보하면은 좀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2010년 10년 중반부터 유행했던 우리 브랜드가 이제 브랜드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 브랜드 좀 좀 봐줘. 좀 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일종의 한정판 이제 일종의 이제 환기시키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깨우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어야 돼요. 소비자가 그 회사 직원이 아닌데 이거를 퍼나를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 얘랑 같이 콜라보했어. 웃기든지 진짜 잘했든지 깜짝 놀라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쳐다볼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식품업계에서 배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종업계 콜라보예요. 동종업계. 보통은 경쟁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그쵸.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은 와, 이거 어떻게 승인 났어? 이런 웃음이 이제 나온다든가 아니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얹을 수 있는 콜라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하는데요. 롯데제거랑 끼리 크림치즈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네. 근데 했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별로 전할 이유는 없는데 여러 개랑 했어요. 그러니까 빈츠랑도 하고 여러 가지 과자랑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보니까 뭐가 제일 맛있더라. 이렇게 콜라보 조합을 했을 때 이 콜라보 조합을 이제 맞아, 끼리랑 맞아. 롯데제거의 ABCDE랑 했어. 네. 근데 내가 먹어봤더니 A가 제일 낫더라. 아니 B가 제일 낫더라. 아니 C가 제일 낫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얹을 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맞아. 동종업계이기도 하고 요런 포인트들이 이제 재미있는 거죠. 그러네요. 또 자사것끼리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가 있죠. 오뚜기가 같은, 이제 그런 네. 일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카레 라면, 미역국 라면 맞아, 이렇게 이제 자기 것끼리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그리고 순후추 뭐 땡땡땡 후추와 이제 뭐를 맞아요. 이렇게 그런 거 많이 하는 그런 봤어요. 것도 많죠. 근데 그게 소비자와 같이 저희는 이제 캐치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소비자가 알아서 오뚜기 카레랑 농심 튀김 우동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제품을 내지는 못했어요. 만약 낸다면 그러면 재밌죠. 소비자가 공을 던지니까 받은 거잖아요.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거죠. 또 소비자가 이제 오뚜기 열라면에다가 순두부를 넣어가지고 그건 진짜 바이럴 많이 됐었죠. 네. 열라면에다가 순두부를 넣어서 먹으면 이거 완전 순두부찌개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오뚜기가 내가 그걸 보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그걸 한마디로 오뚜기 순두부 열라면이라는 레시피를 던지면 그거를 이제 받아서 제조사가 나도 보고 받아서 있다. 나도 보고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런 라면을 낸 건 아니고 열라면 옆에서 순두부를 쓱 끼워주는 프로모션을 하는 거죠. 받네 안 해 이런 이제 캐치볼을 한다고 저희는 표현해요. 맞아. 또 소비자가 계속해서 오뚜기 열라면하고 오뚜기 참깨라면을 같이 섞어 먹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는 매운 거고 하나는 고소한 건데 야 섞어 먹으면은 이 두 가지 맛이 나서 되게 맛있어 이렇게. 오뚜기가 그걸 보고 열려라 참깨 라면을 냈죠. 지금도 나와요. 그거는 한정판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 거였군요. 네, 그렇게 이제 자 소비자하고 무관하게 우리끼리 막 연구소에서 혹은 회장님 이거 좀 해봐 뭐 이래서 낸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어떻게 먹고 있는지 어떻게 놀고 있는지를 보고 나도 한번 싹 가서 같이 노는 거죠. 그런 걸 오뚜기가 되게 잘하고요. 네. 그런 걸 식품업계가 되게 잘해요. 사람들이 A랑 B를 같이 먹고 있거나 같이 놀고 있을 때 뭐 제품으로 대응을 하든 아니면 뭐 프로모션을 하든 아니면 뭐 답글을 쓰든 그런 거를 이제 소비자가 맞아요. 캐치볼 한다고 저희는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네요, 이런 게. 그냥 그렇죠. 콜라보 그냥 유명한 데랑 하면은 잘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이미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맞아요. 거기서 힌트를 얻는 게 맞아요. 더 빨리 또 붐업되고 약간 이런 요소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뭐냐면 계획을 가지고 시리즈를 만드세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시리즈. 어렵게 A라는 브랜드 모셔왔어요. 거의 모셔왔어. 누가 봐도 모셔와서 우리랑 겨우 콜라보했어. 어렵게 콜라보했는데 휘발되고 날아가요. 그 콜라보는 어쨌든 한정 시간만 할 거니까. 네. 근데 그 A라는 것에 이유가 있었고 그 A라는 브랜드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스페인 뭐 땡땡땡과 콜라보를 했다고 합시다.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스페인의 또 다른 지역과 콜라보 땡땡땡을 했어. 그 다음엔 또 다른 지역 이런 계획이 쭉 있었으면 처음에는 못 알아봐도 쭉 지나고 나서 뭐야 스페인 좋아하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캠핑 시즌마다 뭔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캠핑 가는 사람들의 이거를 학습시킨다고 하죠. 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네. 너무 열심히 콜라보레이션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화제는 되지만 이 추구미가 안 보여요. 그걸 쭉 나열했을 때 뭘 추구하시는 건가? 근데 이제 콜라보 장인의 스파오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네. 스파오 브랜드는 주로 이제 투니버스 세대를 겨냥했는지 내가 볼 때는 담당자가 투니버스 세대예요. 그래서 투니버스의 뭐 짱구, 달빛천사 이런 알지 그때 그거 봤지 보고 자랐지 같은 그 캐릭터들을 가지고 콜라보를 쭉 진행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아니 뭐야 투니버스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추구미가 보이죠. 추구미. 그럼 적어도 투니버스 세대가 아닌 사람도 인정은 할 수 있죠. 아 그래 투니버스 세대들이구나.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당신의 콜라보는 N번 진행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추구미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는 식으로 콜라보를 하는 것이 이제 좋죠. 애써 어렵게 브랜드랑 성사해서 콜라보하고도 그냥 휘발되고 마니까. 너무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고 약간 처음부터 이제 시리즈로 좀 계획을 해봐라. 약간 이런 거 추구미를 좀 생각을 해라.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트렌드라는 걸 말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팝업 스토어잖아요. 최근에 엄청 많이 생겼는데 근데 이제는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성수동 가면은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좀 팝업 해보고 싶은데 하지만 눈에 띄기는 또 어렵고 이래서 또 고민해 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F&B 분야가 좀 잘하는 분야인 것 같아서 어떻게 새롭게 좀 접근을 해야지 약간 주목을 또 받을 수 있을까? 팝업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된 것도 2010년대 중반 그야말로 이제 우리의 인스타그램과 라이프 스타일과 이런 시대와 함께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이 워낙 창궐하다 보니까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콜라보레이션이랑 마찬가지예요. 브랜드가 너무 많은데 브랜드가 소비자를 만날 방법이 줄어들다 보니까 나 여기 있어요. 잊지 마세요. 라고 이제 손드는 방식 중에 하나가 팝업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 소비자가 직접 오고 소비자가 모두 미디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막 찍어 올리고 그래서 팝업의 초창기에는 주로 가구 브랜드들이 했죠. 또 명품 브랜드들이 했죠. 그리고 패션 브랜드들이 했어요. 사실 식품업계의 팝업은 비교적 최근이에요. 네. 왜냐면 뭐 식품업계는 유통이 제일 중요해서 편의점에서 이렇게 집어가는 것 자체가 팝핑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근데 우리가 이제 팝업 스토어를 만들어서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제 그렇죠. 이름이 어렵지만 어쨌든 하죠. 식품뿐만 아니라 이제 팝업에서 배울 점은 뭐냐면 팝업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추구미냐는 뭘 지금 주고 싶은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건지. 그냥 성수동에서 남들도 다 한다는데 우리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면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는 역사를 보여주죠. 빙그레가 투게더 50년 역사의 강이 흐르는 팝업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은 빙그레라는 이 50년의 역사, 얘는 역사를 지금 하고 있네. 이 추구미가 보이죠. 네. 한국의 특히 식품회사는 워낙 오래된 회사들이 많고 추억을 다들 간직하고 있으니까 이제 약간 레트로와 함께 추억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팝업들을 하시고요. 혹은 이제 이거를 좀 다르게 포지셔닝 하고 싶을 때 풀무원 같은 경우에 이제 동물복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비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그 지구식단 팝업 같은 걸 하셨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거 왜 하는지 무슨 목적이 있고 알리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그런 면이 하나 팝업에서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비자 역시 팝업을 가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쵸, 맞아요. 완전 거의 심사단이야. 어디 한번 뭐 주나 볼까? 뭐 맞아, 어떻게 맞아. 좀 준비하셨나? 이제 거의 이제 심사단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더 다가갈 수 있는 디테일이 하나는 직원이에요. 자, 제가 직원의 어떤 레이어랄까? 쭉 말씀드릴게요. 안 좋은 케이스는 굉장히 럭셔리 브랜드예요. 너무 좋아. 제품도 좋고 좋은 자리야. 근데 누가 봐도 이분이 이제 아르바이트이신 거예요. 모델 학원에서 픽업했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쫙 계세요. 근데 그 화장품 자체는 이제 여성용 화장품인데 이 남성분이 이걸 설명하는데 나보다 더 이 사람이 어색한 거야. 이 말하기가 뭐 뿌리에서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이 자기도 좀 어색해. 그 어색이 막 느껴져. 거기 팀장님한테 자기 오후에 좀 나가본다는 또 그런 얘기 하는 게 또 나한테 들려. 이런 하필이면 나한테 그 수많은 손님들이 왔다 가실 텐데. 그러니까 그 직원의 태도라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 브랜드가 이 정도 아닌데 딱 보이죠. 근데 재미있었던 또 이제 조금 더 재미있었던 이제 칠성 사이다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익선동에 시간을 달리는 기차라는 큰 팝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소도 익선동이라는 게 좀 재밌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옛날 처음에 나왔던 사카린 들어간 사이다 맛을 구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차인 거예요. 원래 사이다는 기차에서 달걀, 기차 달걀 딱 주어요. 옛날에.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태워요. 그리고 막
그 언니들이 그런 옛날 승무원 복장을 입고 오라이 막 이렇게 하고 막 퀴즈 내고 하는데 그 태도 자체가 너무 재밌고 거기 들어간 순간 약간 세계관에 같이 이제 동참하면서 노는 거죠. 아, 요건 제가 나중에 들었더니 개그맨 지망생 분들 뭐 연기 학원 이런 데서 이제 픽업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케이스가 있고 세 번째 네. 제일 좋은 케이스인가요? 네, 찐 중에 찐은 직원이 있어요. 얼마 전에 행복작당이라고 하는 북촌, 네. 서촌 이쪽에서 이제 디자인하우스에서 하는 팝업인데 내년에 한번 꼭 가보세요. 네. 10월에 해요. 날씨 네. 좋을 때 서촌, 북촌의 고택들 문을 열지 않는 곳을 빌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브랜드 팝업을 하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진짜 한 집만 받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아니면 진짜 고택이어가지고 안 빌려주는데 오늘만 문 열어요도 있고 디자인하우스 대표님 집도 있고 문 여는 것도 있고 네. 한정식 식당도 있고 이제 그런 곳에 여기는 오뚜기 팝업, 여기는 뭐 이케아 팝업, 여기는 뭐 팝업 이렇게 이제 브랜드들을 빌려주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지도를 보고 말하자면 고택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거기서 이제 힐로제에서 이번에 오뚜기가 했거든요. 스프 그릇 했어요. 가면은 직원이 있어요. 선생님 오셨어요? 이러 뭐야 직원이. 본사 직원이. 네, 본사 직원이. 그리고 직원이 나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오뚜기 팝업에서는 이제 스프 그릇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스프의 진심이라는 것을 이제 서울대 도예과 학생들하고 같이 스프란 무엇이야? 그래서 스프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그걸 줄줄줄 설명해. 내가 그걸 너무 재밌게 들어. 내가 다시 줄줄 설명해 줄까요? 네, 궁금해요. 자, 스프라는 게 뭐냐면 스프는 한 그릇 끓여서 이렇게 나눠 먹는 맛이 있어. 네. 그래서 그런 아버지와 아들 페르소나를 잡아서 스프 그릇이 하나는 좀 크고 주전자같이 생겼고 나머지는 좀 작은 그릇.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따라서 먹여주는. 어떤 페르소나는 스프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간식같이처럼 좀 든든한 간식처럼 물처럼 마셔. 그래서 약간 머그컵 같이 생긴 스프 그릇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파 스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럼 양파 스프로 엄팡하고 오븐에 들어가야 되니까 뚜껑 달려 있고 구멍도 뚫려 있는 이제 그런 식의 왜 이 그릇이 있는지 우리가 그 스프를 지난 50년인지 70년 동안 했는데 얼마나 진심인지 설명해줘. 내가 지금 다 외웠잖아요. 막. 너무 재밌다. 그리고 그릇 막 팔고 비싸다 이러면서 오뚜기 스프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저렴한 가성비 제품이죠. 누구나. 근데 맞아요. 오뚜기가 스프의 진심인 거는 다 알죠.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릴 때 저도 많이 먹어서 밥도 말아먹고. 그리고 제가 책에 쓴 거는 그때는 카레 그릇. 그때는 또 다른 곳에서 카레란 목에 그래서 카레 그릇을 또 그런 똑같은 집에서. 그러니까 변주하면서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제품이 소비자에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얼마나 진심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어요. 결국에는 진심이 느껴지냐 아니냐. 그쵸, 그 차이긴 한 것 같아요. 나 진짜 스프업은 진심이야. 알아. 그렇게. 근데 뭐 모든 팝업에 사실 직원이 가 있을 수는 없죠. 가장 안 좋았던 경우는 뭐냐면 직원이 손님처럼 와 있는 경우예요. 팝업인데 대행의 대행인 거죠. 자기도 처음 왔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네. 처음 왔어.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내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고 내가 전달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진짜 한정된 기회잖아요. 3일 했어요. 행복작당. 그래서 내가 주말을 왜 안 해? 막 이랬는데 아깝죠. 근데 그 힐로제가 주말에 예약이 다 차 있어가지고 그런 이유도 다 있어요. 진심인 브랜드는 뭐가 있냐면 이거 왜 이랬어? 라고 하면 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한 번씩 고민 안 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런 정도 내가 보여줄 게 있고 소비자를 만나고 싶으면 팝업 오케이. 근데 유행 따라 갈 거면 지금 너무 비싸졌어요. 돈 아끼시는 게 낫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돈 들여서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뭔가 진짜 진심이 통하는 그 모먼트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것도 추구미이고 시리즈예요. 왜냐면 지금 그릇으로 지금 작년에 카레 그릇 했고 또 스프 그릇 했잖아요. 또 뭐 내년 또 뭐 할까? 할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올해 10년인데 행복작당 자체도 계속 하실 것 같고 거기에 오뚜기 참여도 어떤 이유로 또 안 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계속 할 것 같아요. 라면 그릇 같은 거 하시려고? 라면 그릇 할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근데 이제 또 작게 시작하는 이런 브랜드들은 대부분 이제 로컬에서 자기 가게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작게 가게로 시작하는 게 음식 사업인 경우가 또 많고 여기서 또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지방에 여행을 가도 항상 제일 먼저 찾는 게 뭐 맛집 좀 추천해 주세요. 막 이런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또 로컬에서 이제 하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찾는 맛집이 될까? 로컬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좀 오래 갈 수 있는 로컬 브랜드가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로컬에 대한 또 오해와 오해가 좀 많죠.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로컬이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베네핏인가? 아니에요. 로컬이라는 거는 그냥 지방에 있어. 지방에 있다는 것은 뭐 지방 아니라 서울도 뭐 명동에 있어. 그건 있는 거지. 전혀 베네핏이 아니에요. 로컬에 있기 때문에 뭘 줄 수 있는지가 베네핏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늘 말하지만 성심당이 로컬이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전 성심당이. 네, 대전 성심당은 로컬이어서 되는 게 아니라 딸기 시루가 맛있어서 되는 거예요. 고유해서. 근데 그 고요함이 한정이 되죠. 만약에 성심당이 다른 빵집들 무슨 군땡의 땡성당이라든가 뭐 대구에 무슨 제과 너무 뭐 알 것 같은데 그런 제과처럼 롯데백화점만 가면 다 있다? 그러면 맞아, 이 맞아. 희소성이 뚝 떨어지죠. 그쵸. 로컬이라는 것의 베네핏은 뭐냐면 희소성이에요. 거기서만 살 수 있다. 그렇죠. 거기서만 살 수 있는. 맞아. 그런데 거기서만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죠. 거기서만 살 수 있는데 갈 이유가 없으면 안 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이기 때문에 이렇잖아. 그럼 가는 거죠.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건 로컬이 아니라 고유함이에요. 로컬이기 맞아. 때문에 발생하는 고유함. 그걸 스토리로 만들어서 전파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어. 그럼 없는 스토리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지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역지사지를 해보세요. 소비자가 여기에 와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심당에 KTX 타고 가야 되는 이유는 성심당은 서울에 안 와. 맞아. 그런데 플러스 딸기 시루는 이때만 팔아. 시간이라는 한정성, 공간이라는 한정성. 근데 얘가 맛이 없으면 진짜 안 되겠죠. 맛있어. 2.3kg에 43,000원에 해자야. 거기에 플러스 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지역 상생하는 기업이야. 알고 보니까 착한 기업이야. 맞아. 알고 보니까는 내가 그걸 산 사람이 만족해서 또 가게 만드는 이유지. 착한다는 것은 절대로 방문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로컬은 플러스적인 거고. 그렇죠. 방문할 이유가 되지 않아요. 로컬만으로는 안 돼요. 로컬이라고 하는 것을 대문짝만하게 내세우는 건 안 돼요. 고유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고유함이라고 하면은 또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아, 그렇군요. 어떤 게 고유함일까요? 그래요. 남이 안 하는 거죠. 남이 안 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것인데 제철이라는 것이 바로 고유함이에요. 제철은 자연이 만든 한정판이거든요. 너무 표현이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품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지금 제철이 굉장히 뜨고 있어요. 우리가 뜨는 상품 계속 조사하는데 지금 이 겨울에는 모든 해산물이 다 뜨고 있어요. 그렇죠. 생굴, 방어, 꼬막, 뭐 하여튼 해산물이 다 떠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생선 좋아하나? 이랬는데 제철이 뜨는 거죠. 자, 제철은 왜 뜰까? 제철은 이때만 먹을 수 있는 한정판이에요. 럭셔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나는 것이 아마 몸에도 좋을 거야. 그리고 이때 말이야 몸에 좋은 것들을 내가 스스로 좀 먹어줌으로써 나도 좀 챙기고 싶어. 맞아. 내가 맨날 부유하고 비싼 거 막 이런 거 못 먹고 그래 건강해야 되지만 잘 못해. 근데 요때 요거 나는 요만큼 요 시기에 그래 이런 방어에 한 점 먹자. 그게 나의 보양식이고 내가 나를 챙기는 방식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고요함을 내가 부산에 갔어. 부산에 갔는데 부산이니까 바다니까 해산물이니까 더 맛있고 여기서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그게 거잖아. 이유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게 이유가 되는 맞아, 거예요. 맞아. 또 여행 가면은 모든 브랜드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의 이 지역에서만 있는 콜라보 제품 뭐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사거든요. 그렇죠. 약간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막 로컬 브랜드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의 빵집들은 진짜 이제 서울에도 있고 이제 어디서든 살 수 있고 이러면 진짜 조금 이제는 별로 매력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뭔가 이거를 확장을 하고 계속 성장을 하려면은 이 IP를 팔긴 해야 되나? 근데 또 이렇게 하면은 고유함이 사라지나? 약간 이런 고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건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브랜드의 이제 미션 내지는 스스로의 추구하는 바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성심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의 이제 정하신 바이기도 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넓히기보다는 지점을 내주는 것도 거기서 일하던 직원분한테만 맞아. 내준다고 하고 많이 내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 서울에서 얼마나 많이 내려갔을까 얼마나 많은 제안서가 들어갔을까 싶은데 전 안 합니다. 안 하는 걸 선택한 거죠. 대전이라는 것이 나의 고향이고 이것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또 어떤 곳은 아닐 수도 있죠. 네. 우리가 이 지역에만 한정될 필요 없어. 우리 전국구로 가고 글로벌로 갈 거야가 또 그러실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이제 지킬 뭐가 있을 수. 우린 팥이야. 팥만큼은 뭐 이렇게 지키실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것을 세계적인 것에 알리는 것을 나는 할 거야. 뭐 이러실 수도 있고요. 약간 그런 것도 될 것 같아요. 그 파리바게트에서 지역별로 또 빵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만 살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같은 고유함은 있는데 그거를 또 지역별로 약간 다르게 콜라보 해가지고 한다든지. 맞아요. 그러면 또 살 이유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뭐 스타벅스도 제주도에서만 파는 맞아. 음료가 있죠. 아니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만 파는 지역하고 콜라보해서 진도 대파 뭐 햄버거 뭐 이런 식으로 그 시기 그 지역과만 콜라보한 한정판을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브랜드 만드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브랜드 만들 때 또 중요하다고 하는 게 페르소나가 중요하다. 이 브랜드를 대표하는 고객층 그런 거를 좀 상정해놓고 해야 된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이게 또 한 번 유행을 하니까 뭐 다들 비슷한 톤으로 막 이렇게 캐릭터 만드는 것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다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소장님은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를 많이 보셨고 또 F&B 쪽에서도 캐릭터를 좀 내세우는 그런 사례도 많잖아요. 좀 브랜드가 뭔가 캐릭터로서 보여주려고 한다. 이럴 때 조금 주의해야 할 거나 이런 걸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페르소나는 뭐냐면 우리 고객의 상상의 이미지예요. 네. 실제로 우리 걸 많이 사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우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타겟이 아니라 우리 것을 살 것 같은 사람의 그림이에요. 맞아. 마치 혜미님 좋았을 때 우리 독자는 1인 브랜드 하시는 분이에요. 아닌 분들도 많이 들을 수 있죠. 그쵸. 근데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한 메시지가 나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뚜기에 있는 상품마다 페르소나가 있어요. 네. 이건 말이야 실제 구매 데이터 열어보니까 주부님들이 많이 사셔. 이게 아니라 이 제품은 누가 살 것으로 생각되는지에 대한 상이에요.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그렇죠. 있는 거죠. 사람의 네. 그 모습인 네.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플 노트북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페르소나는 명확히 뭐냐면 스타벅스 같은 통창 아래에서 일을 하는 아티스트 디자이너예요. 대낮에 이런 통창 맞아. 햇빛 쫙 들어오는 데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한국에 그 시간에 대낮에 커피숍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디자인 프리랜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상 그 통상 네. 아래서 햇빛 아래서 그러고 있으면 일 안 하는 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이미지 딱 있죠. 알지. 그 애플은 주로 이제 통창 밑에 있어야지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쓸 것 같은 이 노트북 나도 사고 싶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페르소나는 우리 브랜드를 소비할 것 같은 소비자의 대표 상이에요. 유저와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게 페르소나예요. 우리 페르소나를 캐릭터로 그림으로 2D 3D일 수도 있겠지만 2D 그림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요. 그냥 나는 내 브랜드의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페르소나일 수도 있고 우리 캐릭터의 대표적인 스피커일 수도 있고 그냥 귀여운 뽀짝한 애일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삼양라면 불닭볶음면에 걔가 호치인가요? 걔가 캐릭터예요. 걔는 내 것을 먹을 것으로 상정되는 페르소나가 아니라 불닭볶음면의 상징적인 패키지에 사용되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빙그레우스 더 맛있어 아시나요? 네. 이제 캐릭터로 세계관을 구축하신 전례 없는 진짜 다시 나오기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 캐릭터들은 페르소나가 아니라 제품을 캐릭터화한 거죠. 맞아요. 뽕따경 이렇게 있는 거예요. 페르소나는 어떤 브랜드에나 필요한 것이고 그 페르소나를 캐릭터로 만들 것이냐 아닐 것이냐 갈림길이 있을 수 있고 그와 다른 뭐 캐릭터 만드시려면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내가 어떻게 소비자와 소통하고 싶은가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펴시는 중에 캐릭터도 하나가 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어떤 브랜드가 캐릭터를 내세워서 약간 잘 되면 비슷한 것들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약에 하려고 할 때 약간 주의해야 될 거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또 있을지 해서요. 저는 일단 하고 싶은가를 제일 먼저 묻고 싶고요. 할 사람이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외주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진짜 그 말씀은 우리 듣는 분들이 꼭 하고 싶은데 해야 한다 하더라도 할 사람이 없으면 섣불리 시작하지 않는 거죠. 내부 인원이 그 캐릭터를 계속 그려내고 해야 되니까. 그 캐릭터를 뭐 그리든 아니면은 말하자면 그 캐릭터가 뭔가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 활동을 외주를 주더라도 그 외주 줄 사람 계속 할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일은 벌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뭔가를 확 들여와서 한 번은 짜잔 할 수 있는데 그걸 계속 굴려갈 사람 꼭 직접 그리지 않아도 그게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다음 해에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고 어떤 액션 펭수 EBS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주 줬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더현대 크리스마스 계속해서 크리스마스 빌리지 하잖아요.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그게 이제 4년 됐나 5년 됐나 그 컨셉이 계속 변주되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외부 인력 쓰시겠죠. 그 크리스마스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자 누구입니까? 그러면 손 딱 들 사람이 있어요. 주도하는 사람이 인터뷰 해봤어요. 그리고 뭔가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그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세계관을 만들려면 맞아요. 그런 세계관 한참 유행했을 때 그 브랜드 내부에 있는 사람조차 어색해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 세계관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세계관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도 모르고 만들자 하니까 했는데 외부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미지의 섬 그런 세계관을 펼치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팝업에 가면 미지의 섬 영상이 꽤 잘 찍어가지고 굉장히 공들여서 그래서 계속 돌고 있어요. 근데 막 자기들도 민망해가지고 이렇게 안 봐. 그러니까 그 세계관도 결국에는 진심이 담겨야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아까 캐치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고객들이 느끼고 있는 게 반영이 돼야지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세계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 나도 댓글 달 수 있는 정도, 달든 안 달든 할 말이 서로 있는 정도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세계관입니다. 지금은. 그래? 얼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돈 쓰고 남는 게 없다.
먹는 문화에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렌드나 이런 것도. 맞아요. 근데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뭐 맞아요. 먹방 이런 거는 워낙에 뭐 옛날부터 있었지만 최근에는 먹는 게 업이 아닌 사람들도 무조건 콘텐츠에 먹는 걸 다 넣더라고요. 그쵸. 또 그게 약간 캐릭터가 되거나 최하정 채널도 너무 제가 항상 챙겨보는데 그것도 이제 그분의 어떤 캐릭터가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어떤 좀 시대 흐름이 있는 걸까요? 이런 맞아요. 변화가 있는 맞아요. 건지. 그러니까 저희도 영향력자를 분석하는데 인플루언서 영향력, 소위 네. 인플루언서를 이제 분석하는데 인플루언서 중에 진짜 요리나 먹는 것에 대해서 조언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죠, 모두가. 뭐 요리를 하시든 아니면 뭐 맛집을 찾아다니시든 아니면 자기만의 뭐 아침이 있으시든 맨날 먹는 김밥 나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든 그런 것들이 계속 비춰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삶을 따라다니다 보면 먹는 게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먹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이자 건강이자 자기 삶에 대한 태도예요. 어떤 인플루언서가 나 아침 이제부터 잘 챙겨 먹기로 했어요 하면서 낫또를 드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의 가치관인 거예요. 낫또 광고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분이 나 이제부터 조금 건강한 삶을 살기로 했고 그건 아침부터 변화시킬 거고 그게 굉장히 동양적으로 시작할 거고 깊이 있게 가고 싶어의 상징으로 나 이제부터 옷을 뭐 집을 이거보다는 먹는 것부터 맞아. 이게 기본이자 그리고 그건 콘텐츠가 되잖아요. 네. 그분은 매일 아침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집은 한 번 그쵸. 보여줄 수 있을까 말까? 매일 아침을 네. 보여줄 수 있죠. 진짜 모두가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콘텐츠인데 만약에 내가 크리에이터다. 자기개발 콘텐츠를 만든다. 이럴 때 약간 이런 먹는 것과 좀 어떻게 연결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 개발에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가 자기 관리하면서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의 되게 상징적인 것이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예요. 맞아. 그래서 아침부터 내 하루를 어떻게 여느냐죠. 두 번째, 지금 도시락과 이 밀프렙의 열풍 속에서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은 도시락 싸요. 특히 1인 가구인데 내가 평소에 도시락 딱 밀프렙으로 준비해 놓고 도시락 싸. 이게 내가 자기 관리하는 방식이지 막 짠돌이 짠순이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에 있어서. 또 하나는 내가 자기 관리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건강을 안 챙길 수가 없죠. 그럼 그 건강의 1번이 뭡니까? 식이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자 콘텐츠이자 자기 맞아요. 관리이자 삶에 대한 태도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요즘에 가장 많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차 마시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차를 좋아하는데 뭐 차가 건강에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도 뭔가 나를 돌보는 시간 그렇죠. 약간 이런 명상. 것에 맞아요. 명상 같은 시간 이런 걸로 차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뭔가 예전 같으면 그냥 뭐 차 마시는 그런 다른 분야로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내 생활 루틴 중에 하나로 그쵸.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자기 관리하는 맞아요. 그런 방향으로 쓰이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그 전에는 술이라는 거는 사회생활이에요. 그리고 술은 주로 때로 마셔요. 그래서 회식. 뭐 친구 모임도 있을 수 그렇죠. 뭐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맥주 회사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트렌드 혼술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소규모 모임이 됩니다 했을 때 싫어요 큰 모임 찾아주세요. 트렌드가 사람들이 안 그런다는데도 왜냐면 살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때로 먹어야 돼. 먹어야지. 때로 먹으면서 좀 몇 개 마시는지도 모르게 막 짝으로 갖다 놓고 부어라 마셔야 해야 이게 좀 빨리 그게 좀 그랬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안 그런다고 안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한 잔만 먹는다니까 그래도 찾아줘 막.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을 여럿이 모여서 확자지껄하게 먹다가 그게 아니라 운동 후 장면으로 딱 보면서 내가 이만큼 자기 관리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딱 먹는다. 맥주 한 잔. 요렇게 바뀐 것 자체가 트렌드죠. 그 술조차 자기 관리의 한 아이템일 수 있죠. 그런 거 혹은 같아요. 술이 이제 혼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참 유행했을 때 혼술은 주로 나 친구 없어 혼자 먹어 이렇게 이제 신문지가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전화할 뻔했어요. 혼술은 그런 맥락이 아니죠. 나 지금 친구 없어가 아니죠. 나 술 좋아해. 그리고 내가 되게 미식가야. 그래서 혼술은 어떻게 올라왔냐면 술 한 잔과 맛있는 요리가 맞아. 어떻게
침이 나오네요. 페어링. 그렇죠. 응. 페어링을 보여주는 맞아. 그 사람은 보여줄 페어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요렇게도 먹는 거야. 요렇게도 먹는 거야. 요렇게도 먹는 거야. 이렇게 계속 찍어 올리는 거죠. 이건 말이 혼술인 거지. 나 페어링 장이야. 이런 메시지란 말이죠. 그때의 술은 뭐냐면 굉장히 조화로움이라는 미식이에요. 맞아. 약간 내 취향을, 그렇죠. 안목을 좀 보여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콘텐츠로도 굉장히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음식의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이 사회와 닿아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사회의 변화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자기 돌봄이에요. 맞아요. 자기 관리, 자기 돌봄은 약간 맥락이 같으면서도 약간 다르죠. 뉘앙스가 다른데 네. 자기 개발은 자격증을 따서 맞아요. 증명하는 거라면 자기 관리는 갓생 사는 거라면 자기 돌봄은 나를 막 퇴근도 했다가 그래 잘했어 이렇게 달래기도 했다가 칭찬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보살피는 거거든요. 네. 내가 나를. 그럴 때 제철 음식, 말씀하신 차라든가 어떤 음식을 어떤 때에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소장님 쓰신 그 트렌드 노트에도 나오고 다른 트렌드서들 다 봤는데 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건강. 그 막 저속노화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젊은 층에서 관심 갖는다.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진짜. 저도 막 뭐 혈당 생각해가지고 에사비 먹고 야채부터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챙기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젊은 층에서부터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삶의 전반의 변화를 딱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게 아닌가. 네, 오늘 이렇게 좀 먹는 문화를 통해서 좀 트렌드를 이렇게 읽어봤는데 사실 이제는 어떤 뭐 마케터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하든지 트렌드를 파악하고 읽는 게 좀 필요한 시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는 문화에서 트렌드를 읽듯이 좀 일상 속에서 내가 이런 건 좀 요즘 흐름인 것 같다. 약간 이렇게 트렌드를 읽는 힘을 좀 기르고 싶다 하는 친구들한테 팁 같은 거 이런 거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고 막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허덕허덕 네. 따라가야 될 것 같고 뭐 이거라더니 뭐 돌아서니까 갑자기 뭐 또 아니라더라고. 아니래. 그리고 내가 그거 겨우 하나 배워 썼더니야 언제적이냐고 하더라. 막 뭐 이제 이런 맞아요, 진짜.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뭐냐면 트렌드는 현상적으로 접근하면은 허덕허덕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트렌드는 말 그대로 경향성이고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게 막 하루아침에 바뀌고 이러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트렌드를 알아야 될 것 같고 막 빨리 알아야 될 것 같고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막 알면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너무 강박을 일단 버려라. 일단 버려라. 네. 두 번째는 트렌드를 보는 시각은 거기에 동참하고 내가 뒤처지지 않겠다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나도 이 사회에 몸담고 있는데 좀 알아야겠다. 이해하자는 것이지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네. 뭐 러닝이란 저속노화 열풍이 불었어. 내가 저속노화에 꼭 막 동참해야 돼. 이런 거라기보다는 맞아요. 저속노화라고 하는 것이 일단 있구나. 이게 왜 젊은 친구들에게 워킹할까? 아, 그 맥락은 뭘까라는 이제 시야를 이렇게 띄어서 보는, 이렇게 멀리서 본다라는 이제 시각을 견지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흐름 하나 좀 파악해서 큰 맞아. 흐름의 줄기를 잡고 하나하나 현상들이 그 흐름 속에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뭐 알아 이런 것에 피로감이 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언젠가 다 알게 돼 있어요. 좀 그쵸. 늦게 알면 어떻고 빨리 알면 어떻습니까? 근데 맞아요. 삐져 있으면 안 돼요. 아유 트렌드 뭐 이런 맞아. 식의 삐져 있으면 보이지 않고 왜곡된 시각이 보여요. 그러니까 큰 흐름, 일상적으로는, 여가로는 사람들의 가치관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큰 맥락들을 이제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서 요런 것들이 요런데 조금 연관되는 것 같네.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자. 큰 맥락을 알자. 그러기 위해서 다른 방법 있으시면 뭐 맥락 익히셔도 되는데 좋은 팁 2016 트렌드 노트 앞부분 챕터 1까지만 읽으시고 서점에 서서 읽어도 빨리 읽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또 그렇게 흐름을 알고 계속 이제 음.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또 내 거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여기에 그런 키워드 넣어야 될 것 같고 그쵸. 뭔가 내 브랜드인데 뭔가 그런 게 들어가야 좀 약간 같이 알고리즘 뜰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쫓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너무 쫓다 보면은 약간 또 나답게 할 수 있는 약간 이런 고유함을 또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균형을 맞추면서 트렌드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약간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 나답다라는 게 트렌드이긴 한데요. 네, 진짜 나다움. 맞아요. 우리가 이제 LG 플러스 유스랑 대학생 트렌드 키워드 이번에 발표했어요. 그 신문에 났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나다움 복수 전공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답다는 게 두 가지 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세상에 되게 인정받고 싶은 나. 막 트렌드도 다 알고 있고 맞아, 막 맞아. 다 리더이고 싶은 그런 네. 나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나. 지금 이 찌질하고. 트렌드 때로는 찌질할 수도 네. 있고 때로는 다른 면에서 되게 따뜻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그럴 세상의 기준과 무관한 맞아. 진짜 나. 이것도 나인데? 네, 이 두 네. 개의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복수 전공이라고 쓴 거예요. 그게 지금 트렌드이더라고요. 너무 공감된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사업하시는 분, 내 브랜드 하는 분도 복수 전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전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수 네, 전공. 복수 전공. 하나는 지금 친구들 뭐 좋아하지? 근데 그게 나하고 맞지도 않는데 그 옷을 입을 순 없잖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내가 나답게 줄 수 있는 게 뭐지? 응용은 해야지. 그래서 나다움을 복수 전공하자. 예를 들어볼까요? 네. 저속노화로 예를 들어볼게요. 네.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길티한 음식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막 누가 짐승 봐도 버거. 기름이 뚝뚝 흐르면서 누가 봐도 야채 안 들어가고 막 이건 진짜 뭐 길티 플래서의 플래서야. 근데 트렌드는 저속노화래. 어떡해. 그러면 그러니까. 나다움이라는 이 기름 뚝뚝을 버릴 거야? 아니면 나는 기름 뺐다고 2분의 1로 칼로리 줄였다고 할 거야? 고민스러우시죠, 고객님? 맞아요. 저속노화 트렌드의 맥락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는 소비자들이 노화라는 걸 두려워하고 있네. 고령화 사회의 영향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노화와 지금 거리가 굉장히 멉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살다가 되게 오래 살 것 같아. 막말로 죽지도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때 날 돌볼 사람은 내밖에 없을 것 같아. 지금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맞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막연한 먼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정현 선생님이 주신 하우투가 바로 그러한데 쉽고 경제적이고 괜찮아라고 말하는 하우투가 먹혀요. 선생님이 야 지금부터 탄수화물 다 끊어. 지금부터 다시 다 일어나. 않지. 지금부터 10시에 일어나. 이런 게 아니라 먹는 순서만 바꿔도 달라요. 주중에 못했으면 주말만이라도 해요. 어차피 햇반 드시죠? 렌틸콩 햇반 어때? 이런 식의 평소에 하던 거를 조금만 바꿔보는 제안을 하고 있고 소비자가 거기에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느껴요. 좀 죄책감이 덜어져요. 그래도 좀 선생님의 것을 보고 용기를 내요.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속노화 트렌드에서 기름 뚝뚝 우리 길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저당 소스 옵션 하나가 있으면 어떨까요? 고객님 좋다. 길티 플레저 이거 우리 기름 뚝뚝 너무 좋아하시죠? 오늘은 한번 저당 소스 옵션 어때? 옵션인 거예요. 맞아. 그러면은 약간 죄책감이 좀 줄죠. 그렇죠. 죄책감을 덜 수 있는 혹은 이 사장님이 안 해. 그래서 나는 오늘 길티야. 난 그냥 단 거 먹을래. 오늘은 당 200%야. 그래도 그 저당 옵션이 있고 없고는 소비자와 눈 한번 맞추냐 안 맞추냐의 차이예요. 여기 그래도 알고 있네. 흐름을 알고 그렇죠. 있네. 이게 느껴지니까. 네. 혹은 오늘은 야채 추가. 이 옵션이라는 거죠. 무슨 우리 메뉴를 바꾸고 어떻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죄책감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옵션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접목시키는 거예요.
너무 오늘 진짜 재밌게 다양한 사례로 또 얘기해 주시니까 완전 와닿고 저는 진짜 제 생활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또 와닿기도 하고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했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됐고 또 이런 식문화들의 변화들로 이런 트렌드를 또 읽어볼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얘기 들으시는 분들도 나도 그런데 이런 공감되는 것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어떤 거였는지 좀 댓글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사의 지속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하신다면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공개되지 않는 콘텐츠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 박현영 소장님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